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오늘은 앤이 역에서 매슈를 만나 마차를 타고 매슈와 마리라가 살고 있는 초록 지붕의 집까지 오는 여정입니다. 매슈와 마리라는 사내아이를 원했지만 앤이라는 여자아이가 오게 된 것이죠. 앤은 초록 지붕까지 가는 내내 자신의 눈 안에 들어오는 난생 처음 본 자연의 아름다움을 특유의 상상력과 발랄함으로 표현합니다. 저는 이런 앤을 보면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떠올랐어요. 릴케는 글을 쓰려는 시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을 향해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보고 체험하고 사랑하고 잃은 것에 대해서 마치 이 세상의 맨 처음 사람처럼 말해 보십시오. 초록 지붕의 집까지 가면서 본 자연의 모습을 앤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맨 처음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앤의 말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앤의 주옥 같은 말들을 여러분들도 기분 좋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와, 벚꽃이 저렇게 많이 피어 있군요. 이 섬처럼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고장은 처음 봤어요. 와, 좋아. 프린스 에드워드라는 섬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섬이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섬에 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본 일은 있었지만 설마 그 상상이 사실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상상하고 있던 일이 실현되다니 얼마나 좋아요? 이 황토길은 참 재밌네요. 샬롯타운에서 기차를 타자 황토길이 자꾸자꾸 지나가서 왜 저렇게 흙이 붉으냐고 스펜서 아주머니한테 물었더니 아주머니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이 이상 묻지 말아라. 벌써 1000가지는 더 묻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 정도는 물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모르는 일을 자꾸 묻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 가지 일을 알겠어요? 아저씨, 정말 흙은 왜 붉어져요? 글쎄, 왜 그럴까? 괜찮아요. 그것도 언젠가는 알아낼 수 있는 숙제니까요. 이제부터 발견해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즐겁지 않으세요? 난 새삼스럽게 살아있는 것이 기뻐졌어요. 이 세상이란 참 재미있거든요. 하지만 만일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의 반도 재미없을 거예요. 상상할 여지가 없을 테니까요. 내가 너무 짓걸었나 봐. 듣기 싫으시면 그만두라고 하세요. 그러면 입을 다물게요. 자기 스스로도 놀란 일이었지만 매슈는 점점 마음이 즐겁고 유쾌해지는 것을 의식했다. 말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듯이 그도 역시 상대방이 혼자서 이야기만 하고 이쪽에 응답을 구하지만 않으면 좋아했다. 그러나 설마 이렇게 어린 소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리라고는 정말 뜻밖이었다. 분명히 부인네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골칫거리였으며 계집아이라면 한층 더했다. 그러나 이 죽은 깨 투성이의 소녀만은 아주 달랐다. 그리고 매슈의 느린 머리의 움직임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돌아가는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느덧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매슈는 수줍은 듯 머뭇거리면서 그래, 마음 내키는 대로 해봐. 나는 조금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다. 아이, 좋아라. 아저씨하고 내가 의좋게 점점 친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요. 어린애는 그렇게 짓거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꾸지람을 듣는 게 아니라 얘기하고 싶을 때까지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참 고마워요, 아저씨. 지금까지 난 여러 번 그런 꾸지람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무 지나친 말을 쓴다고들 비웃지만 사실 크고 굉장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는 그것에 맞도록 굉장한 표현을 써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저씨. 그렇겠지. 매슈는 말했다. 스펜서 아주머니는 제 혀가 공중에 동동 떠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아주머니는 아저씨 댁 이름이 초록색 지붕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것저것 캐물으니까 집 주위에 나무를 뺑 둘러 심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난
더 좋아했답니다. 난 나무를 무척 좋아하니까요. 고아원엔 작은 나무가 두 그루 있을 뿐이었거든요. 하얀 울타리 속에 두 그루만 서 있어서 그 나무도 꼭 나무의 고아같이 보였어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전 울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주었죠. 아이, 가엾어라. 만일 너희들이 울창한 숲속에 있어서 주위에는 다른 나무들이 무성하게 서 있고 뿌리에는 작은 이끼나 꽃이 둘러있고 가지에서는 새가 노래 부르고 있다면 너희들은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니? 하지만 여기서야 도저히 더 잘할 수가 없겠구나. 나도 너희들의 마음을 잘 알겠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아침에 그곳을 떠날 때는 좀 슬펐어요. 정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렇죠? 초록색 지붕의 집 근처에 시냇물이 있어요? 그걸 물어보는 걸 잊었네요, 아저씨. 그래, 집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가까이 있기는 하지. 와, 멋있어. 제 꿈의 또 한 가지는 시냇물 근처에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도저히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죠. 꿈이 실현되는 법이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난 지금 완전에 가깝도록 행복해요. 나에게 완전한 행복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왜냐하면, 자, 이것이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소녀는 빼빼 마른 어깨까지 따내린 긴 머리카락을 하나 뽑아 매슈의 눈앞에 보였다. 빨간색이군 하고 대답했다. 소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그 머리카락을 손에서 놓았다. 그래요, 빨간색이에요. 그러니 어째서 완전히 행복해질 수 없는지 아셨죠? 빨간 머리카락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그럴 거예요. 다른 결점들은 그리 내 마음에 걸리지 않아요. 다 상상으로 아름답게 꾸미면 되니까요. 피부는 장밋빛이고 눈은 아름다운 별 같은 오랑캐빛이라고 상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빨간 머리카락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상상해도 자꾸 사실이 떠오르거든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아마 평생 슬픔이 되어버릴 거예요. 오래전에 나는 평생 씻지 못할 슬픔을 지닌 소녀의 이야기를 소설에서 읽은 일이 있지만 그것은 빨간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소녀의 머리는 금발이고 석고 같은 이마에서부터 물결치듯 긴 머리가 등으로 흐르고 있었대요. 석고 같은 이마란 어떤 것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아저씨는 아세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걸. 매슈는 머리가 얼떨떨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 말했다. 아주 어렸을 때 소풍을 가서 어떤 사내 아이의 유혹에 못 이겨 회전 목마를 탔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꼭 지금과 같은 기분을 느꼈었다. 어쨌든 멋진 일임에 틀림이 없을 거야. 그 소녀는 성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운걸요? 아저씨, 성스러울 정도로 아름답다는 것을 상상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없는걸. 매슈는 솔직히 고백했다. 난 여러 번 있어요. 만일 세 가지 중 한 가지만을 이루게 해주겠다면 아저씨는 어떤 것을 택하실래요? 성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것과 천재처럼 현명한 것과 천사처럼 착한 것.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말이에요. 글쎄 말이다. 난 잘 알 수가 없는걸. 나도 그래요. 어떤 것을 택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느 것이나 다 비슷해요. 천사처럼 선량해지지 않는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스펜서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지만 어머나 아저씨! 어머나 아저씨! 어머나 아저씨! 이렇게 갑자기 소녀는 소리를 질렀으나 무슨 큰 변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만 길이 구부러지자 양쪽에 가로수가 늘어선 길에 마차가 들어섰을 뿐이었다. 이 가로수 길은 큰 사과나무가 무성한 가지를 뻗치면서 양쪽에 쭉 늘어서 있었다. 머리 위에는 향기롭고 구름 같은 꽃이 마치 지붕처럼 계속되어 있었다. 이 아름다움에 취해 버렸는지 소녀는 잠잠해져 버렸다. 좌석 등 뒤에 기대어 가느다란 손을 꼭 모으고 멍하니
얼굴은 구름 위의 흰 꽃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을 지나 뉴브리지를 향해 달리고 있을 때도 소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해가 넘어가려고 하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화려한 하늘을 지나가는 아름다운 환상의 무리를 하나도 빼놓지 않으려는 듯 했다. 그들이 마을을 지나가자 개들이 짖어대고 사내 아이들은 뭐라고 떠들썩하게 놀리면서 뒤쫓아왔다. 그래도 소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말할 때는 맹렬히 하지만 한번 입을 다물면 그것에 못지않게 잠잠해지는 모양이었다. 하도 오랫동안 잠잠하기에 매슈는 드디어 소녀에게 물었다. 아마 무척 피곤하고 또 배도 고파진 모양이군. 하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참아요. 깊은 한숨과 더불어 명상에서 눈뜬 소녀는 영혼이 별 세계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듯이 꿈꾸는 듯한 눈초리로 매슈를 쳐다보았다. 아저씨, 우리들이 지나온 곳, 저 하얀 곳을 뭐라고 불러요? 하고 속삭였다. 네가 가리키는 곳은 가로수길을 말하는 것이겠지? 정말 고운 곳이지. 매슈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곱다고요? 그 말만으로는 그곳에 꼭 합당하지 않아요. 아름답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정말 굉장히 멋이 있는 곳이었어요. 멋이 있었어요. 상상의 힘이 아무리 날개를 펴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런 일은 생전 처음이에요. 가슴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라고 한쪽 손을 가슴에 대고 이상하게 털썩 내려앉는 듯한 아픔이지만 기분 나쁜 아픔은 아니에요. 그런 아픔을 느낀 일이 있으세요, 아저씨? 글쎄 말이다. 기억나지 않는데. 난 여러 번 있었어요.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아픔이에요. 저 길을 가로수길이라고만 부르면 안 돼요. 그런 이름에는 뜻이 없잖아요. 뭐라고 할까? 환희의 하얀 길? 환희의 하얀 길은 어떨까요? 시적이고 참 좋은 이름 아니에요? 장소나 사람의 이름이나 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새로운 이름을 생각해내고 그 이름을 쓰기도 한답니다. 다른 사람이 저 길을 가로수 길이라고 부르는 건 상관없지만 난 이제부터 환희의 하얀 길이라고 부를 거예요. 정말 이제 집까지 1마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 슬프기도 해요. 슬픈 까닭은 이 드라이브가 참 즐거웠기 때문이에요. 즐거운 일이 끝나면 언제나 슬퍼진답니다. 그 뒤에 더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의 일은 알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대개의 경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걸요. 저의 경험으로는 그런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집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기뻐요. 나는 아직 정말 집을 가져본 일이 없잖아요. 정말 집에 간다고 생각만 해도 좋아서 가슴이 아파와요. 아까 말한 그 이상한 아픔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워. 두 사람이 탄 마차는 언덕을 넘었다. 언덕 밑으로는 꾸불꾸불하기 때문에 긴 강처럼 보이는 연못이 있었다. 연못 한가운데 다리가 걸려 있고 연못가에는 푸른 모래 언덕이 긴 허리띠처럼 육지와의 경계를 짓고 있었다. 연못 위쪽에 있는 늪에서는 맑은 애수를 머금은 개구리의 합창이 들려오고 있었다. 비탈길 위쪽에는 하얀 사과밭이 있었고 작은 회색 집이 한 채 서 있었다. 아직 어둡지는 않았으나 그 집 창문에서는 등불의 흐릿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저기 보이는 곳은 바리의 연못이란다. 매슈가 말했다. 어머나, 그 이름도 역시 좋지 않아요. 나 같으면 빛나는 호수라고 할 텐데요. 그래요. 그 이름이 꼭 어울리는걸요? 가슴이 떨렸으니까 틀림없어요. 나는 꼭 어울리는 이름을 생각해냈을 때는 가슴이 떨리거든요. 아저씨도 그런 기분 느껴본 일 있으세요? 매슈는 생각해봤다. 글쎄 말이다. 있어.
봄에 오이 온상을 파면 나오는 징그러운 구더기 있잖니? 그놈을 보면 난 늘 가슴이 섬뜩하고 떨리더라. 그런 기분은 정말 싫더군. 그건 제가 말하는 기분하고 달라요. 구더기하고 빛나는 호수는 관련이 없잖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왜 바아리의 연못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아마 바아리 씨가 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인 모양이지. 바아리 씨 댁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어요? 아니, 너무 어린 애가 아니라 나만한 얘가 있어요? 그래 있어. 11살쯤 되어 보이는 얘가 있지. 다이애너라고 하는. 우와, 멋있는 이름이야. 글쎄, 어떤지 난 과히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걸. 제인이라든지 메어리라든지 하는 얌전한 이름이 난 더 좋아 보이던데. 하긴 다이애너가 태어났을 때 그 집의 학교 선생님이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이애너라고 이름을 지었다더라. 나도 태어났을 때 그 선생님이 계셨더라면 좋았을걸. 어머, 벌써 다리까지 왔어요. 난 눈을 감겠어요. 다리를 건널 때는 늘 무서워요. 왜냐하면 다리 한가운데까지 왔을 때 잭나이프처럼 다리 양쪽에서부터 접혀 들어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눈을 감는답니다. 그러면서도 눈을 뜨지 않을 수 없어요. 만일 다리가 정말 접히는 것 같으면 그걸 이 눈으로 꼭 봐야만 할 것 같아서요. 이제 다 건넜군요. 뒤를 돌아봐야지. 안녕히 주무세요, 빛나는 호수님. 전 언제나 사람에게 말하듯이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말해요. 그렇게 해주면 즐거운 모양이에요. 저 물은 나에게 미소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정말 집에 다 왔다. 초록색 지붕은 아니, 말씀하시지 마세요. 소녀는 급히 매슈의 말을 가로막듯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으면서 제가 마칠 거예요. 아마 꼭 마칠 거예요. 소녀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눈이 여기저기로 열심히 움직이다가 드디어 오른쪽 길에서 좀 들어간 곳에 서 있는 한 채의 집에 집중되었다. 주위의 숲이 어두컴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만발한 꽃나무들이 안개처럼 하얗게 번져 있었다. 하늘에는 큰 수정 덩어리 같은 샛별이 마치 안내자처럼 그리고 행복을 약속해주는 듯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저 집이죠? 하고 소녀는 손가락질을 했다. 매슈는 기쁜 표정으로 철썩 채찍으로 말 등을 쳤다. 그래, 바로 맞았어. 그건 스펜서 부인에게 들은 거겠지? 아니에요.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난 저 집을 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와, 마치 꿈 같아요, 아저씨. 아마 내 팔은 파란 멍투성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난 벌써 몇 번씩이나 꼬집어 봤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이것이 꿈인가 아닌가를 확증하기 위해서 꼬집어 보는 버릇이 있어요. 그랬는데 꿈이라도 좋으니 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서 꼬집는 걸 그만뒀어요. 그런데 이건 꿈이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정말 집이 가까워졌으니까요. 소녀는 기뻐 못 견디겠다는 듯이 안도의 숨을 내쉬더니 입을 다물고 말았다. 매슈는 불안한 듯이 몸을 머뭇거렸다. 이처럼 집을 원하는 가엾은 고아에게 너를 원하지 않는다는 잔인한 말을 하는 역할이 자기가 아니라 메리라라는 것이 진정 고맙게 생각되었다. 집에 도착하게 될 무렵 매슈는 모든 것이 사실대로 폭로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무서웠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 불쌍한 소녀가 얼마나 실망할까 하는 것뿐이었다. 소녀의 눈동자 속에서 그 빛나는 기쁨의 빛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자기가 마치 무언가를 죽이는 일을 돕고 있는 듯한 죄의식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염소나 송아지 같은 아무 죄 없는 생명을 죽여야만 할 때의 마음과 꼭 같은 심정이었다. 두 사람이 뒷마당에 들어섰을 때 이미 해는 저물고 포플러 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소리내고 있었다. 나무들이
잠자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들어보세요. 매슈가 마차에서 안아 내려주자 소녀는 낮게 속삭였다. 아마 멋있는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전 재산이 들어있는 가방을 꼭 쥐고 매슈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